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5일 설 연휴 끝나고 첫 거래일이었고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 녹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2월 10일 날 거래일에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좀 설 연휴 동안 가족들도 만나고 연휴 기간 동안 좀 몸이 아파가지고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오늘은 좀 몸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영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것은 사자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예상되는 것은 15조 원에서 20조 원, 지금까지 1, 2, 3, 4차까지를 진행했는데 그 이상으로 지급이 될 것 같다. 좀 다른 것은, 첫 번째는 전국민 대상이었다고 하면은 현재는 2차와 3차는 소상공인들 선별이고, 4차도 아마도 전국민이 아니라 소상공인 등 선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유동성 공급이 이제는 끝나고 바로 실적 시즌으로 넘어갈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유동성 공급이 더 지속되고 있고, 미국도 지금 추가 부양책이 지금 2,000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만약에 야당대로 가더라도 최소 1,000조 이상은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현재는 유동성 공급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증시에 무조건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결국에는 실적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해 그리고 내년에 더 실적이 더 잘 나올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지수 분석부터 해보자고 하면은, 오늘은 장 초반부터 외국인 수급이 잘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희가 연휴 기간 동안 미국에서 워낙 반도체 쪽 흐름이 좋았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 주들이 워낙 증시에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관련주가 시가총액 상위 포진에 있다 보니 지수가 안정적으로 받침이 됐고, 그에 따라서 중소형주들이 좀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여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종가가 거의 최고치로 해서 상승이 끝났고, 코스피는 이제 2,950까지 밀렸다가 결국에는 다시 3,200 다시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한 920포인트 정도까지 밀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은 증시 흐름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일단 환율이 다시 1,100원 초반대로 안정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은 미리 매수해놨던 환인제약이라는 종목으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사실은 더 큰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는데 시초가에 좀 팔았다가 이렇게 수급이 좋은 줄 모르고 오늘 종가가 가장 높고 시외가에서 오히려 26,000원까지 올랐더라고요.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종목을 더 오랫동안 스윙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켰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2월 15일에 매매한 종목이고, 2월 10일에는 사실 사람인 HR이라는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하는 기업과 그리고 PI 첨단 소재를 팔아서 또 수익 실현을 했는데, 현재 2월 달에 보니까 제가 1억 원어치를 팔아가지고 200만 원어치 수익을 봤으니까 수익률이 한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일단은 거래를 좀 잦은 거래를 하면서 수익률이 낮지만 그만큼 회전을 많이 돌려가지고 생각했던 수익금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환인제약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정말 좋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저는 실적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고, 주봉으로 봤을 때 쭉쭉 계속해서 천천히, 이제 골짜기는 그리긴 하지만 천천히 계속해서 우상하는 그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저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종목이라고 하고요. 왜냐면은 접근하기 정말 좀 뚜렷하잖아요. 올라갔다가 이 정도 되면 고점을 보이고, 저점은 못해도 한 15,000원 정도 되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권을 지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거래량이 정말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이렇게 터질 때나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는 좀 많이 재미없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상승하는 종목들은 훨씬 많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참을성이 많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을 때 안정적으로 계속 보유를 했다가 상승이 나올 때 크게 먹을 수 있는 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적은 반면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 좀 흐름이 좀 빠르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종목을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매출액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승하고 올해도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영업이익 또한 영업이익은 좀 계속해서 한 3년 동안은 계속 역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가장 주가가 높았던 시기보다 오히려 더 높은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고 컨센서스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상승이 그 이유 실적에 대한 결국은 그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환인제약이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일단은 얀센코리아의 향남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생산 캐파를 증대시키고, 그리고 알츠하이머, 우울증 등으로 계속해서 성장세를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인제약은 2021년에 최근 3년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저는 가장 좋았던 부분은 부채 비율이 제약회사인데 엄청 적잖아요. 바이오 제약하면은 좀 부채 비율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제약은 좀 당장 돈을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들이 많고, 바이오랑 제약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중에서도 정말 부채 비율이 안정적이다는 것이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체크 포인트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유동성 공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혹시 이제 긴축을 하면 어떠냐, 뭐 테이퍼링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돈을 증시에 돈 보따리를 많이 이제 풀어뒀는데, 돈을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금리를 인상시켜가지고 이 돈을 다시 회수해 가면은 증시의 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시장에 결국에는 더 푼다는 것은 이런 돈들이 풀리게 되고, 이런 돈들이 증시로 더 유입되면서 증시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는, 그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부의 정책이 돈을 더 죄기보다는 돈을 더 푸는 곳으로 아직도 유동성 공급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유동성 공급이 더 지속이 된다는 것은 실적 장세, 이제는 정말 저는 이제 유동성을 더 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 실적이 회복되는 게 확인이 되면 천천히 이제 금리 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급격한 금리 인상은 증시에 악영향이 끼치겠지만 실적이 회복이 되면서 경기가 호황으로 갈 때 천천히 금리 인상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 증시에는 더 좋은 환경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유동성 공급이 더 지속된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장세,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실적이 더 잘 나올 종목에 찾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좀 뉴스를 통해 가지고 많이 관심 종목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업이익치를 본다거나 관련된 리포트를 보면서 이 기업이 제가 투자를 해도 될지 안 될지를 좀 많이 따지는 편인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결국에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앞으로 실적을 계속해서 견인할 것 같다. 1년 정도 더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는 게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뉴스에 나오면 그게 꼭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년, 그리고 2022년, 그리고 올해 2, 3, 4분기에도 계속 이런 게 지속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반도체는 당연히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고, 자동차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앞으로는 전기차로 많이
바뀌면서 주변에서도 자동차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앞으로 내연기관을 그동안 많이 타셨던 분들이 자동차로 이제 많이 전환되는 대세 전환 시기라고 생각이 돼서 자동차 업계들도 이때 많이 분명히 좀 실적을 많이 낼 수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애플카와 좀 협력이 중단되면서 많이 하락이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현대차 자체 기술력만으로도 전기차 시장에서 많이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게 있고, 현재 닛산도 애플카와 협상 중단이 됐는데 결국에는 하청업체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닛산이나 현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자기 브랜드를 내걸고 싶었는데 애플에서는 무조건 애플 달고 나가야 된다, 약간 이런 것에서 결국에는 단순 하청으로는 그 하청업체가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제조만으로는 메리트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플이 오히려 더 아쉬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로 현재 이제 매스컴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악재로 볼 것은 영국 발표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70%더 치명적이다, 뭐 국내에서도 이미 확인이 돼가지고 국내까지 번진 상황인데, 이것이 얼마나 더 퍼질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변이 바이러스는 결국에는 현재 나온 백신으로는 효과가 그렇게 똑같이 적는 것이 아니라 낮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빨리 많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 앞으로의 코로나 이슈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은 환율이 지금 1200원까지 가까이 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국내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설 연휴가 지나고 다행히 설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에서 좀 증시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오늘 장이 끝난 걸로 보고 앞으로의 뉴스를 봤을 때 크게 증시에 악재가 될 만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장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향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